이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한 존재가 있어요. 갤럭시 S23 시리즈의 원 UI 6.0 베타 테스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S23 울트라로 먼저 베타 프로그램 참여해봤는데요. 원 UI 5.0이랑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하나하나 뜯어보니까 얘가 은근히 바뀐 게 많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미래에 갤럭시에서 사용하게 될 신기능은 뭐가 있을지 원 UI 6.0 변경점들 함께 살펴보시죠. 시작하기에 앞서서 되게 베타 소프트웨어들이 그렇듯이 버그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많은 금융 앱들이 멀쩡히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실생활에서 지금 사용 중이신 폰으로 베타 테스트 참여하는 것은 정말 비추드립니다. 이 점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해보죠. 자, 원 UI 6.0 업데이트된 갤럭시 S23 울트라입니다. 안드로이드 14 기반이고요. 오늘 원 UI 비교는 버전 5.1이 깔려있는 갤럭시 Z 플립 5가 도와주겠습니다. 우선 홈화면 아이콘들이 좀 커졌다는 느낌이 가장 먼저 오는데요. 매번 원 UI 베타 때마다 아이콘이나 텍스트 크기는 수시로 변경되면서 최종 버전까지 좀 맞춰가는 느낌이었어요. 커진 이 아이콘 같은 경우는 점차 수정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텍스트 얘기가 나왔는데 이 기본 폰트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한글은 좀 감이 안 올 수 있는데 숫자랑 특수 문자를 보시면 확 달라졌음을 느끼실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좀 세련되게 변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설정창을 내려볼까요? 기존의 1단계 설정창에서는 못 보던 밝기 조절 토글이 생겼죠. 사용자가 밝기 조절 기능에 좀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빼놨네요. 2단계 설정창을 보시죠.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한 부분입니다. 테두리로 영역을 나눠서 그 안에 동일한 카테고리의 기능들을 모아놨습니다. 사용자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는 가장 위에 큼직하게 디폴트로 고정되어 있고요. 그 아래 모바일 데이터, 화면 회전, 무음 등의 부수적인 기능들이 들어가 있네요. 아까 봤던 밝기 조절 토글 밑에는 편안하게 화면 보기와 다크 모드 스위치가 따로 빠져 있어서 디스플레이 관련 설정은 여기서 빠르게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화면 미러링과 기기 제어 기능은 맨 아래에 위치했습니다. 연필 모양 눌러서 위치 변경 물론 가능하고요. 빠른 설정창 바로 열기라는 기능을 켜주면 2단계 설정창 내릴 필요 없이 우측 상단을 내렸을 때 바로 2단계 설정창이 나오게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한 존재가 있어요. 뒤에 블러 들어가는 방식, 영역별로 기능이 할당되어 있는 모습 등이 개인적으로는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영역은 당연히 기기의 컬러 팔레트를 설정하거나 테마를 설정했을 때 함께 변합니다. 새로워진 설정창에 올라가게 되는 음악 재생 알림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확장했을 때 앨범 커버가 알림창에 꽉 차게 되고요. 전환되는 애니메이션도 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잠금 화면에서도 이렇게 표시됩니다. 지금 계속 디자인, 전환 효과 등 얘기하고 있는데요. 애니메이션과 속도감이 뭔가 좀 더 부드러워졌다라는 느낌 못 받으시나요? 홈화면으로 돌아갈 때나 스크롤을 할 때 쫀득쫀득한 좋은 느낌이 들어요. 아이폰의 느낌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베타 참여하신 분들도 꽤 많이 이렇게 느끼시더라고요. 이 깔끔해진 느낌은 앱 이름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앱 이름들을 보시면 삼성페이는 페이로, 삼성 멤버스는 멤버스로, 갤럭시 스토어는 그냥 스토어로 변경되었는데요. 굳이 삼성이나 갤럭시가 안 붙어 있어도 용도가 명확한 앱들은 더 간결한 이름으로 수정되었습니다. 키보드도 더 깔끔해졌어요. 이모티콘을 보시면 기존에 좀 3D적인 느낌이 강했던 부분이 6.0에서 좀 더 플랫하게 들어가고 친근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고양이는 거의 다른 종이 된 것 같이 귀여워졌네요. 모든 이모티콘이 이렇게 변경된 것은 아니고요. 얼굴 이모티콘들이 주로 이렇게 변경되었더라고요. 잠금 화면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이제 잠금 화면의 시계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크기 조절도 기존과 같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게 베타라 잘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위치 변경할 수 있다는 거, 버그 픽스가 좀 필요하겠어요. 이제 기능적인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갤러리 앱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우선 컨텐츠 공유할 때 레이아웃이 살짝 달라졌고 기존에 있던 배경 제거 기능에 새로운 활용도가 생겼는데요. 스티커로 저장 기능이 새롭게 보이죠? 이렇게 추가된 스티커는 다른 사진의 편집 모드 내에서 스티커 추가 기능으로 추가해 합성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이거 역시 아이폰의 iOS 17에서 스티커를 만드는 기능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사진 편집 모드에도 기능들이 추가되었어요. 좌측 상단에 되돌리기 기능이 들어와서 여러가지 효과를 넣고 회전하고 등등 해도 버튼을 눌러서 이전 상태로 쉽게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지 위에 그림을 그리거나 텍스트 추가 후 저장하면 다시 편집 모드를 켰을 때 해당 그림 또는 텍스트 부분은 편집이 불가능했지만 6.0에서는 추가된 개체들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부분 편집을 한다든지 일부분만 수정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림 또는 텍스트가 추가된 이미지를 스티커로 만들어서 요소들이 추가된 스티커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갤러리 앱에서 사진에 텍스트 추가 시 설정할 수 있는 배경이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어떤 폰트를 쓰던 상관없이 동일한 배경과 테두리 디자인이었지만
6.0에서는 폰트에 따라서 텍스트의 배경 디자인이 변경됩니다. 약간 인스타그램 텍스트 입력 필드 같기도 하고요. 사진의 상세 정보를 보는 화면에 툴바가 생겼습니다. 해당 사진의 리마스터, 인물 효과, AI 지우개 등의 작업을 화면 이탈 없이 할 수 있게 되었네요. 드래그 기능도 갤러리 앱에 생겼습니다. 사진을 끌어다가 다른 앨범에 넣거나 아예 다른 앱으로 가져가서 붙여넣기 할 수 있죠. 여러 장을 끌고 와도 문제 없습니다. 몇 가지 위젯도 추가되었습니다. 우선 날씨인데요. 기존에 4개였던 날씨 위젯이 이제 5개로 늘어났어요. 유용한 날씨 정보라는 이름의 위젯으로 기존의 위젯과는 다르게 향후 시간의 예상 날씨를 알려준다거나 예상 강우량 등 날씨 파악에 좀 더 유용한 인포를 띄워줍니다. 위젯 추가뿐만 아니라 날씨 앱 자체의 디자인도 좀 바뀌었어요. 월출, 월몰 등 추가 정보도 이제 제공하게 됩니다. 설정 내 유용한 기능 메뉴에서 켤 수 있는 스마트 추천 기능, 기존에도 이걸로 위젯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이 스마트 추천 위젯이 배경화면과 좀 더 잘 어울리는 디자인으로 변경됩니다. 배경 색상도 따로 설정해 줄 수 있고요. 독특한 카메라 위젯이 생겼습니다. 이름은 커스텀 카메라. 사전에 지정해둔 카메라 프리셋에 따라 위젯이 생성되고 그 위젯을 누르면 미리 지정했던 설정에 카메라가 실행됩니다. 모든 카메라 기능을 다 지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카메라 앱 자체에도 여러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레이아웃과 디자인이 역시 바뀌었는데요. 상단에서 사진 해상도를 직관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영상 녹화 시 해상도와 프레임 조합을 선택할 때도 더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바뀌었네요. 사진이나 동영상에 필터 씌워서 촬영할 때 있죠. 필터 강도를 세팅하는 방식이 슬라이더에서 다이얼 방식으로 변경되어서 조절하기가 좀 더 편해졌습니다. 촬영된 사진의 워터마크를 사용할 때 지정할 수 있는 정렬 위치에도 하단 옵션이 추가되면서 좀 더 다양한 위치에 워터마크를 놓을 수 있게 되었어요. 기존의 후면 사진 촬영 모드에서만 활용할 수 있었던 이 수평계, 이 콩알 같은 얘를 사진, 동영상 구분 없이 파노라마를 제외한 모든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도 잡기 좀 더 편리해지겠어요. 또한 기존 버전에서 장면별 최적 촬영 기능이 켜져 있어야만 가능했던 문서 스캔 기능, 최신 버전에선 이 기능이 별도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장면별 최적 촬영을 꺼놔도 카메라가 문서를 인식하면 스캔 기능을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스캔 후에 즉각적으로 회전을 하는 기능도 추가되었네요. 고급 인텔리전스 옵션이라는 메뉴가 새롭게 보이네요. 여기선 방금 봤던 장면별 최적 촬영 기능을 온오프 할 수 있고 그 위에 화질 최적화라는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데 최대로 설정할 경우 사진 촬영 후에 갤럭시가 사진의 화질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겁니다. 반대로 최소로 설정하면 이 기다려주는 시간을 확 줄여버리는 거죠. 따라서 최소로 설정 시 사진 품질은 다소 떨어질 수 있겠지만 촬영 속도가 빨라져서 셔터렉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바로 체감되더라고요. 동영상 촬영 시 프레임을 조정해주는 자동 FPS 옵션, 단순 온오프 뿐만 아니라 옵션을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네요. 전화 앱에도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텍스트로 전화 받기 기능을 사용할 때 가장 처음에 상대방에게 들려줄 음성의 문구를 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말이라는 걸 설정하는 건데요. 이렇게 설정하면 죄송하지만 지금은 텍스트로 받기 확인이 불가해요. 확인 후 빨리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들리게 되죠. 또한 음성통화 도중에 텍스트로 전화받기 기능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전환할 때 상대방에게 들려줄 음성도 따로 지정해 줄 수 있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 진짜 짜증나겠네요. 캘린더 앱도 좀 바뀌었네요. 이제 일정 탭이 추가되어서 향후 일정들만 세로로 쭉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기존에 있던 리마인더 탭은 누르면 리마인더 앱으로 바로 점프했지만 이제 캘린더 앱 내 리마인더 기능이 연동되어서 굳이 앱을 이탈하지 않고도 리마인더를 연동 관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버튼을 눌러서 리마인더 앱으로 점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리마인더의 디자인과 레이아웃도 살짝씩 변경이 있죠. 카테고리를 쉽게 고를 수 있도록 되었고 기존에 리마인더 내에 이미지를 추가만 할 수 있도록 했다면 이제 리마인더 앱에서 바로 카메라를 켜서 촬영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좋아진 것 같고요. 타 앱에서 리마인더를 바로 생성하는 경우, 예를 들어 이 이미지로 리마인더를 만들 때 기존에는 그냥 바로 리마인더에 추가가 되었다면 이제는 리마인더를 구체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설정창으로 이어집니다. 자, 아직 기능들이 남았습니다. 이제 좀 잔잔바리들로 조금만 살펴볼게요. 스마트 셀렉트 기능으로 사진을 캡처하고 고정한 뒤에 이미지를 축소해서 데리고 다닐 수 있고 이미지 내 텍스트를 곧바로 추출할 수 있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내 파일 앱의 저장 공간 분석 메뉴가 저장 공간 관리로 변경되면서 기기가 알아서 기기 용량 관리를 위한 제한을 보여줍니다. 오래된 거 지워라, 이거 연동해라 뭐 등등이요. 앱 아이콘을 꾹 누르면 나오는 퀵 메뉴들 있죠. 이제 이걸 기기 검색창, 즉 파인더에서도 앱 옵션이라는 명목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됩니다.
비행기 탑승 모드를 켜면 블루투스랑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꺼지잖아요. 만약 사용자가 비행기 모드 상태에서 블루투스를 켜고 쓰다가 비행기 모드를 해제했다. 이 마지막 상태를 갤럭시가 기억한 다음 다음번에 비행기 모드를 켰을 때는 블루투스를 끄지 않고 비행기 모드와 같이 켜줍니다. 와이파이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갤럭시가 마지막 비행기 탑승 모드 상태를 기억하는 거예요. 이거 누가 생각했는지 몰라도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많이 바뀐 것 같지는 않은데 또 뜯어보니까 꽤 달라졌죠? 원UI 6.0은 기기별로 순차적으로 베타를 진행한 다음에 정식 배포될 예정인데요. 새로운 기능들을 살펴보기에는 적합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실생활로 사용하기에는 아직 오류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약 베타를 기다리신다면 다음 차수 또는 다다음 차수 베타 좀 안정되면 그때 이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원UI 6.0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쪼모였습니다.